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공부하시는 계획하신 그 시험에 전부 합격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133쪽 3번 재산세 과세 대상별 토지에 대한 구분. 재산세 부분에서는 세 문제가 출제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분류 부분이 거기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내용을 잠깐 보시면 과세 대상 토지는 6월 1일 어디에 이용하고 있느냐, 용도죠. 용도에 따라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분리 과세 대상, 분리 과세하는 토지가 있고 과세 대상 토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또 하나는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하는데 어떤 토지가 종합합산이고 별도합산이고 분리과세냐, 이 부분을 구분하기 앞서서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보시면 분리과세 대상은 차등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줄여주고 비효율적이거나 사치성과 같이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재산은 차등을 해서 높게 부과하겠다. 그래서 소유자가 같아도 합산하지 않고 각각 토지가액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분리 과세 대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높은 고율이 있죠. 고율하면 1000분의 40입니다. 1000분의 40, 4%죠. 부동산 중에서는 제일 세율 부담이 큰 거. 그래서 우리 1000분의 40 하면 사치성이죠. 사치성 재산에 대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골프장, 해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나 고급 오락장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이것은 수익력이 크기 때문에 고율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낮은 저율 재산세에서 제일 세부담이 낮은 거 1000분의 0.7 있죠. 100분율로 하면 0.07%. 이렇게 재산세에서 제일 낮은 세율 적용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즉 축산업을 하고 있거나 농사 짓고 있는 농지, 그래서 농지나 목장 용지, 그리고 특정 임야죠. 이와 같은 토지에 대해서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제일 낮은 1000분의 0.7 이와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종합합산 토지는 어떤 토지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비사업용 토지죠. 비사업용 토지 또는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토지.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사업에 이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 즉 경작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나 축산업을 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목장 용지, 나대지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일정 각 법률에 정해놓은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비효율적으로 많이 소유하고 있는 거죠. 이런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이다. 그래서 이런 토지는 세율이 1000분의 2, 0.2부터 1000분의 5, 0.5%까지 초과 누진 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별도합산 토지는 사업용 토지죠. 사업용 토지, 다시 말하면 영업용 토지, 영업용 건축물 부속된 토지, 이와 같은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는 사업으로 인해서 개인은 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은 법인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종합합산보다는 세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1000분의 2, 0.2부터 1000분의 4, 0.4%까지 되어 있는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죠. 이렇게 우리는 6월 1일 실제로 이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분리과세와 종합합산, 별도합산으로 구분하는데, 여기서 특징은 이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소유자별로 합산한다는 뜻이에요.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과세 표준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 부담이 커지죠. 그러나 이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소유자가 여러 군데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이것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토지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분리과세 대상 토지 한번 보죠. 분리과세 대상 토지, 어떤 토지가 구체적으로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토지인지 확인해 보면, 자,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여러분 교재 보시면 133쪽에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것 첫 번째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 여기서 농지라고 하는 것은 과세 기준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전답 과수원이죠. 전답 과수원. 농지는 전답 과수원을 우리는 농지라고 하고, 이 농지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냐 또는 특정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냐, 그래서 이런 농지로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을 때만 분리과세로 가죠. 그러면 전답과수원은 전부 다 농지라고 해서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입지 조건이 충족된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을 때만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농지는 첫 번째 개인 소유 농지로서 실제로 뭐하고 있어요? 경작하고 있어야 된다. 개인 소유 농지로서 실제로 과세 기준일 현재 실제로 뭐하고 있다? 경작에 이용하고 있는 이런 토지를 농지라고 합니다. 전답과수원은 전부 다 농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그런 농지인데, 이 농지도 입지 조건이 충족된 지역에 있을 때만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럼 어느 지역에 있느냐 확인해 볼까요? 133쪽의 밑에 전답 과수원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실제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다. 실제로 영농에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작용하라 그런 내용은 아니죠. 농지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본인이 제촌 작용을 하던 대리경작, 임대차 경작을 하던 개인 소유 농지로서 경작에 이용하고 있다면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다만 조건이 있죠. 두 번째 줄,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광역시의 군지역은 제외하고 시지역 중에서도 읍면지역을 제외한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중에서도 도시지역 안에 농지입니다. 도시지역 안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에 한해서만 뭘로 간다?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개인 소유 농지인데 어디에서 경작하고 있어야 되느냐. 자,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이니까 그런 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군, 면, 그죠? 이런 지역에서 뭐하고 있다? 경작하고 있을 때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그러면 군읍면 지역 말고는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 아니냐 바뀌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농지냐 바뀌냐, 그래서 도시지역 어디 밖에 있으면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도시지역 안에는 도시지역 아니다 그럴 때는 둘로 나눠서 개발 제한구역이죠. 개발 제한구역과 또 하나는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 이런 지역에서
개인 소유 농지로서 실제로 경작에 이용하고 있다면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 정리하면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은 도시지역 아니냐 바뀌냐 이렇게 구분하죠. 그럼 도시지역 밖에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도시지역 안에는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실제로 경작에 이용할 때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군, 읍면 지역에서는 용도지역 따지지 않고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러면 요것을 제외한 지역에 있는 농지는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지역 안에 참고로 도시지역 안에는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외에도 주거지역이 있겠죠. 주거지역이나 또는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이런 지역에 있는 경작하는 농지 이런 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 농지는 도시지역 안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 그리고 도시지역 밖에 즉 군읍면 지역에 있으면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 소유 농지가 있고 두 번째는 특정법인이죠. 특정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비효율적 소유이기 때문에 종합합산 가지만 특정법인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특별히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34쪽에 보시면 방가로 2번 특정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법인 소유 농지는 원칙이 비효율적 그래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한해서만 특별히 분리과세 혜택을 주죠.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번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과세 기준을 현재 실제로 영농에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일반 시지역에서는 도시지역 안에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에 있는 것에 한정한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자, 첫 번째 농업법인이죠. 예,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요 정도만 자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다음 두 번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그래서 농어촌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죠. 그래서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거. 다음 세 번째는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 소비에 공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그래서 복지법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농지입니다. 즉 복지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그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수확물이 나오는 것은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 복지시설 소비에 공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죠. 다음 네 번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립간척한 농지입니다. 매립간척한 농지로서 과세 기준을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 그래서 매립 간척한 농지로서 실제로 법인이 소유하고 있고 과세 기준을 현재 경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농지나 법인은 아니지만 종중단체죠. 종중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죠. 그래서 5번에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참고로 이와 같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여러분 교재 136쪽 보시면 136쪽의 중간에 보시면 보충학습이 있죠. 분리과세 대상 농지 목장 용지 임야의 범위 여기에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줄 보시면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1990년, 91년 6월 90년이죠. 6월 1일 이후에 상속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에 한해서만 분리과세한다. 그래서 여기 종중소유 농지는 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90년 6월 1일 이후 상속받아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농지에 대해서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농지는 개인 소유 농지 경작하는 거와 특정 법인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축산업을 하고 있는 목장용지죠. 목장용지. 이때 목장용지는 개인이 소유를 했던 또는 법인이 소유했던 똑같습니다. 다만 목장용지는 축산업에 이용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고 가죠. 135쪽 맨 위에 양가로 2번.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에 개발 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 기준에 속하는 직전연도 기준으로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 면적 범위에서 토지 면적 범위하면 일정 기준 면적까지만 뭘로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이와 같은 목장용지는 자, 과세 기준일 현재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하고 있느냐? 도시지역 어디 밖입니다. 도시지역 밖에서 개인 소유 또는 법인이 축산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 안에 목장용지는 그린벨트 지역 또는 개발 제한 구역이죠. 개발 제한 구역이나 또는 녹지 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 자, 목장용지는 도시지역 밖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거나 도시지역 안에는 개발 제한 구역, 녹지 지역 안에 기준 면적까지만 이것도요. 목장용지는 무한정이 아니라 축산법에 정해놓은 기준 면적이죠. 그래서 어떤 가축을 몇 마리 사육할 것이냐에 따라 축산법의 허가 기준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축산법에 정해놓은 기준 면적까지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준 면적 이 지역에 있을지라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준 면적까지 그리고 도시지역 안에 여기서도 도시지역 안에 개발 제한 구역 녹지지역 그랬어요. 그런데 도시지역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나 또는 상업지역이나 또는 공업지역이죠. 이런 지역은 토지 가격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을지라도 이것은 비효율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목장용지는 도시지역 밖에서 기준면적 그리고 도시지역 안에서도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에 있는 목장용지 기준면적까지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거고요. 다음 세 번째 우리 특정 임야가 있습니다. 특정 임야 하면 자 거기 여러분 135쪽에 나와 있듯이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임야 또는 종중소유 임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임야에 한해서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이렇게 지정되지 않은 특정되지 않은 임야에 대해서는 비효율적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특정 임야하면 산림을 뭐합니까? 보호하거나 또는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된 임야 또는 각종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임야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철도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철도법에 따라
또는 하천법, 이와 같은 각종 법률에 따라 묶여져 있는 임야입니다. 그리고 법률로 묶여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간혹 이렇게 많이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것은 종중소유 임야가 있습니다. 종중소유 임야는 이것은 아까 농지와 똑같아요. 종중소유 농지나 종중소유 임야는 90년 5월 31일까지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거나 90년 6월 1일 이후에 상속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이런 임야에 대해서만 특별히 분리과세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농지, 목장용지, 특정 임야 이와 같은 것은 우리 분리과세 중에서 제일 낮은 저율 1000분의 0.7로 갑니다. 그래서 특정 임야도 1000분의 0.7, 그 다음에 목장용지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0.7, 이와 같은 농지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1000분의 0.7, 제일 낮은 저율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외에 여러분 136쪽에 보시면 136쪽에 이번에는 공장용지가 있어요. 공장용지. 이것은 공장 건축물 부속된 토지 아니면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데 그것이 생산에 이용하고 있는 생산 설비를 갖춘 공장 건축물이다. 그럼 공장용지라고 하는데 이 공장용지도 우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업종별 기준 면적까지만입니다. 그래서 기준 면적까지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죠. 이것도 자 공장용지도 입지 조건을 충족한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읽고 가죠. 136쪽에 보시면 공장용지 다음에 어느 하나에 있는 지역의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인데 이때 가로 열고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을 하되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를 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공장용지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인데 입지 기준 면적 하면 업종별 기준 면적이죠. 이것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만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장용지는 첫 번째 읍면지역에 있으면 되죠. 읍면지역에서 생산성에 이용하고 있는 공장 건축물로서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 두 번째는 읍면지역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이 있어요. 산업지역이죠.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된 공업지역, 이런 지역은 우리가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이다. 입지 조건이 맞는 지역에 있고 이런 지역의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과세에 가서 1000분의 2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다만 여기서 이와 같은 기준 면적을 뭐했어요? 초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효율적 종합합산으로 간다. 종합합산. 그래서 공장용지 입지 기준 면적을 충족했을 때 군 읍면 지역은 용도 지역을 따지지 않고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서는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공장용지가 있고요. 137쪽에 5번에 보시면 그 외 기타 산업용으로 또는 공급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토지죠.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특정 법인이 이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데 이렇게 기타 산업 공급용 토지도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과세 가서 1000분의 2의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하는데 이것은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무슨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토지죠. 자, 정부 출자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토지. 정부 출자 기관 하면 참고로 137쪽 밑에 보충학습 보시면 거기 3번 같은 경우 1번도 있죠. 1번 토지주택공사가, 그리고 3번에 보시면 한국수자원공사, 다음 장 138쪽 보시면 8번 같은 경우 한국석유공사, 또는 9번에 보시면 한국가스공사, 10번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와 같은 정부 출자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토지는 산업용이다. 그래서 분리과세 가서 세부담을 줄여줍니다. 또 특별한 경우 2번 같은 경우 137쪽 다시 가서 2번에 과세 기준일 현재 염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죠. 염전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무슨 토지, 그 다음에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폐지된 경우는 폐지된 날로부터 4년이죠. 4년까지 이와 같은 염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폐지된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직접 사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보지 않고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138쪽에 6번 같은 경우도 공유수면 매립 간척한 토지죠. 매립해서 간척한 그런 토지나 또는 그 밑에 보시면 8번 같은 경우죠. 7번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축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이런 토지 등은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해서 정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140쪽, 141쪽, 142쪽까지 쭉 나와 있죠. 이런 토지예요. 참고로 제목 정도만 기타 산업용이나 또는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 출자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축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 토지나 또는 법인이 매립간척한 농지로서 매립간척이죠. 매립간척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 토지 또는 과세 기준일 현재 염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이번에는 142쪽으로 가서 우리 재산세에서 제일 높은 고율이죠. 고율. 그래서 요거는 1000분의 40 사치성 재산이다 그랬어요. 사치성 하면 두 가지만, 하나는 골프장용 토지하고 또 하나는 고급 오락장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읽고만 가죠. 그래서 142쪽 양가로 6번 1 골프장용 토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해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해원제 골프장 안의 토지죠. 이와 같은 사치성 재산의 토지는 수익력이 크기 때문에 아주 높게 부과합니다. 1000분의 40. 그리고 고급 오락장 건축물 부속 토지, 자동 도박기가 설치되거나 무도장이나 융주정 건축물 부속된 토지죠. 이와 같은 고급 오락장 건축물 부속 토지, 이때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된 토지로 보고 사치성 높게 부과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용도에 있어서 분리과세 먼저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분리과세 대상 토지, 첫 번째 농지, 개인 소유 농지죠. 개인 소유 농지인데 입지 조건 맞는 지역에 있어야 된다. 어디냐? 군, 면 지역에서
경작에 이용하고 있거나 또는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서는 도시지역 안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 그리고 도시지역 밖에는 다 되죠. 이런 지역에 경작하고 있다면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또 특정 법인 단체다 그래서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농어촌 공사가 공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그리고 종중소유 농지 법인이 매립간척을 해서 과세 기준을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지 이런 농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분리과세 혜택 줍니다. 다음 목장용지도 축산업에 이용하는 토지죠. 개인이든 법인이든 축산업에 이용하고 있는 목장용지로서 도시지역 어디 밖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으면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도시지역 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에 있는 것에 한해서 기준면적까지만 분리과세 목장용지도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효율적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특정 임야가 있죠.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지정된 법률 각종 법률에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임야 또는 종중소유 임야 이것은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공장용지가 있죠. 공장용지도 군, 읍면 지역에 있으면 되고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서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분리과세 혜택 주고 기준면적까지만입니다. 그것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효율적 종합합산으로 간다 그랬고요. 기타 산업공급용 정부 출자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또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축해서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토지 요거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또 하나 우리 사치성이다 그래서 따로 분류를 해서 각각 토지가에게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데 그것이 두 가지죠. 해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나 고급 오락장 건축물 부속된 토지 이것은 우리 분리과세 가서 소유자가 여러 개 같은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토지가의 각각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143쪽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해서 보죠. 자, 별도 합산 대상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업용 토지라고 그랬죠. 사업에 이용하고 있는 토지. 그러면 사업용 토지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자, 별도 합산은요. 별도 합산 과세하는 토지. 과세 대상 토지는요. 자, 사업용 토지인데 거기에 첫 번째 공장이 있어요. 공장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죠. 공장 용지 중에서도 입지 조건이 여기 잠깐 보실까요? 자, 공장 용지로서 군 읍면 지역에 있거나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입지 조건이 맞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공장용지 기준면적은 분리과세 혜택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 종합 별도합산으로 가는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는 어떤 경우냐? 저와 같은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를 제외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무슨 지역에 있는 거냐? 주거지역이나 또는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 또는 녹지지역이죠. 녹지지역 이런 지역에 있는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 그것도 기준 면적까지는 뭘로 가느냐? 별도합산 사업용 토지로 본다. 공장이 입지 조건 맞는 지역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으면 분리과세로 가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녹지지역은 공장이 입지 조건이 맞지 않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합산으로 가겠다 이겁니다.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영업용 건축물이죠.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영업용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이것도 무한정이 아니라
기준 면적가지죠. 이때 영업용 건축물이 바로 뭐냐? 상가, 점포, 사무실 이런 건축물이죠. 공장 건축물 제외되고 무허가 건축물도 아니고 또는 주거용 건축물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그런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하면 상가, 점포, 사무실 이런 건물을 영업용 건축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는 전부 다 분리과세, 별도 합산 혜택을 주느냐? 기준 면적까지다. 그리고 이때 기준 면적은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해서 기준 면적까지만 별도 합산으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장 144쪽에 보시면 영업용 건축물, 상가, 점포, 사무실 이런 건축물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 그래서 도표에 나와 있듯이 도시지역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도시지역 안에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주거 전용지역 또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된 지역 이런 지역에 따라서 건축물 바닥 면적의 용도 지역별 배율을 정해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업용 건축물이 만약에 주거지역에 있다.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에 있으면 바닥 면적의 5배 또는 상업지역에 있으면 3배, 공업지역에 있으면 4배, 그리고 미지정된 지역이 있다 그러면 4배,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7배, 도시지역 밖에서도 7배. 우리가 이런 배율을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곱해서 나온 기준 면적까지만 별도 합산이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 비효율적 종합합산으로 간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요. 또 하나 세 번째, 기존의 건축물이 있었는데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실상 철거가 됐고 철거돼서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멸실되고 6개월이 지나면 나대지와 같이 비효율적 종합합산으로 가지만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축물이나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있는 걸로 보고 별도 합산으로 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멸실 또는 뭐예요? 철거죠. 철거된 그런 건축물로서 건축물 부속 토지, 이때 건축물 하면 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주택이었는데 철거됐거나 일반 건축물 철거된 건축물로서 이것은 몇 개월?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건축물은 없지만 있는 걸로 보고 별도 합산으로 갑니다.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일 때는 별도 합산이고 6개월이 지났다면 그 토지는 비효율적 종합합산으로 간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자, 영업용 건축물 이 얘기는 자,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보는 토지 그랬어요. 4번. 이 얘기는 토지 위에 뭐가 없어요? 건축물이 없는 토지죠. 없는 토지하면 나대지인데 이와 같은 토지 중에서도 실제로 사업장으로 영업장으로 무하고 있으면 이용하고 있는 이런 토지는 비록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을지라도 사업장으로 이용하니까 별도 합산으로 보죠. 그래서 그 밑에 참고로 144쪽 1번에 보시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거기 세 번째 줄 차고용 토지, 차고용으로 이용하는 토지, 운행시간이 끝났을 때 자동차들이 쉬는 차고용으로 이용하는 토지는 건물이 없어도 사업장으로 이용하니까 별도 합산으로 갑니다. 두 번째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세 번째 줄 옥외 작업장이나 주기장으로 이용하는 그런 토지 또는 세 번째 자동차 운전학원의 교습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토지가 있죠. 코수용으로 되어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이 없어도 사업에 이용하고 있다. 네 번째, 항구항만법에 의해서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래서 보세 창고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토지 또는 컨테이너 장용으로 이용하는 이런 토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암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개념이 토지 위에 비록 건축물은 없지만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토지.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주차장 사업에 이용하는 그런 토지. 이런 것 등이 바로 건축물은 없지만 사업장으로 이용한다. 그래서 별도 합산 대상으로 가죠. 그래서 별도 합산은 이런 토지가 있으면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별도 합산 보셨고, 마지막으로 토지에 대한 분류 종합 합산 과세하는 토지가 있죠. 그럼 종합합산도 별도 합산 특징과 같이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토지 가격을 같은 시군구에 있는 토지 중에 종합합산은 종합합산끼리, 별도 합산은 별도 합산 대상끼리 합산을 해서 과세 표준이 크면 클수록 세부담이 커지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그럼 종합합산 토지는 주로 어떤 토지냐? 비사업용 비효율적 토지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 양가로 1번 농지 중에서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건 비효율적인 거죠. 농지 중에서도 종합합산 가능한 개인 소유 농지로서 경작에 이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농지,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농사 짓고 있는 농지 등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다음 양가로 2번 목장용지 중에서도 종합합산 과세 대상하면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 중에서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그리고 도시지역 안에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에 있는 목장용지는 분리과세인데 그것을 제외한 지역에 있는 목장용지도 종합합산이고, 그런 지역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도 종합합산 대상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공장용지 중에서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건 군지역의 공장 기준면적까지는 분리과세지만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거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또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지 입지조건 맞췄으면 기준면적까지 분리과세지만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합산이다. 다음 네 번째, 기타 종합합산 그 외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는 것은 나대지,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건축물 등이 멸실됐고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그런 토지, 또는 주택의 부속 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것, 또는 토지의 시가표준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도 비효율적, 그 종합합산 가는데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바닥 면적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비효율적 종합합산 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했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시군군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초과누진세율 적용합니다. 별도합산도 시군구 안에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초과누진세율 적용한다. 그러나 분리과세 대상은 토지를 소유자가 같을지라도 각각의 토지에 대해서 비례세율이죠. 비례세율로 차등해서 아주 높은 세율과 아주 낮은 세율로 구분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보셨고, 다음 여러분 교재 153쪽으로 갑니다. 153쪽. 그럼 이제 재산세 과세 표준 그리고 세율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는데, 재산세
과세 표준은 어떤 금액으로 할 것이냐? 토지든 건축물이든 주택이 있죠. 그래서 재산세 과세 표준, 보유세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물건의 기준 가격을 가지고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 첫 번째 토지, 건축물, 주택이 있죠.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이라면 6월 1일이죠. 매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액이에요. 시가 표준액. 여기서 시가 표준에 가면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기준 가격을 정해놨죠. 그래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 있고,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 건물 기준 가격에 구조, 용도, 위치별 지수, 그리고 경과 연수, 잔존 가치율, 그리고 특수부대 설비, 유무 등을 감안하여 가감산료를 적용해서 나온 걸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금액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 가격 그대로 재산세를 부과하면 재산세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액에 곱하기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요건을 고려하여 정해놓는, 매년 정해놓은 공정시장 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나온 걸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그럼 이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원래 토지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 범위 내에서 비율을 정해놨는데, 2017년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70%로 하고, 주택은 원래 시가 표준액이 나오면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비율을 정하는데, 2016년, 2017년은 동일하게 우리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60%로 되어 있죠. 주택은 이와 같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것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그래서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것이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러나 과세 대상 중에서도 부동산이 아닌 선박, 그리고 항공기죠. 이와 같은 선박, 항공기는 시가 표준액이 실거래 가격의 35% 정도, 40% 밑돌고 있죠. 이렇게 시가 표준액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이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경우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박, 항공기는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액이다.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는 개인이 소유했던, 법인이 소유했던, 단체가 소유했던 간에 과세 표준은 다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액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 동향하면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물가가 상승해서 많이 올라갔다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좀 낮출 것이고,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돼서 실거래 가격이 정체되어 있고 시가 표준액이 올라가지 않았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산세를 좀 많이 징수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증해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매년 달라지는데, 2016년, 2017년은 부동산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 그러나 선박하고 항공기는 시가 표준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공정시장 가격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럼 자, 이번 시간은 과세 대상 토지 그리고 과세 표준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재산세 세율 그리고 부가징수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